안녕하세요.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됐네요. 잘들 지내셨나요? 오늘은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 끝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상훈이의 성년후견제도 신청이 기각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그 사건 이후로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고, 상훈이한테서는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와 지영이는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었지만 직접 찾아오지는 못했어요. 각자 바쁜 생활이 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현주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상훈이 아내 현주였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현주예요. 그래. 무슨 일이니? 어머님, 제가 어머님께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서요. 혹시 내일 잠깐 만나뵐 수 있을까요? 상훈 씨 몰래요. 상훈이 몰래라는 말에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일 우리 집으로 오려무나. 다음 날 오전 현주가 혼자 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고 눈도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현주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울지 말고 무슨 일인지 얘기해 보렴. 현주는 한참을 울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제가 그동안 어머님께 정말 못할 짓을 했어요. 상훈 씨한테 어머님, 재산 받으라고 부추긴 게 다 저예요. 그게 무슨 소리니? 상훈 씨가 어머님 재산 얘기를 처음 꺼낸 게 아니에요.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상훈 씨더러 어머님한테 재산을 미리 받아내라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며느리가 먼저 사주를 했다니요. 도대체 왜 그랬니? 저희가 빚이 많아요. 상훈 씨 사업이 망했어요. 빚이 2억이 넘어요. 현주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어요. 상훈이가 2년 전부터 사업을 확장하면서 은행 대출과 사채까지 쓰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잘 돌아갔지만 작년부터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자도 못 갚을 정도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재산을 노렸어요. 저는 상훈 씨한테 어머님께 효도하는 척 재산을 미리 받아놓으라고 했어요. 변호사를 데려간 것도 제 생각이었어요. 라며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효도는 다 연극이었고 뒤에 며느리가 조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년 후견인 제도도 내가 시킨 거니? 네. 죄송해요.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돈에 눈이 멀어서 어머님한테 몹쓸 짓을 했어요. 현주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니? 어머님, 상훈 씨가 더 나쁜 짓을 하려고 해요. 더 나쁜 짓? 현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상훈 씨가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그리고 치매라고 진단서를 위조해서 재산을 가로채려고 해요. 이미 요양원도 알아봤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 자식이 저한테 그런 짓을 하려고 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정말이에요. 어머님, 상훈 씨가 어제 집에서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요양원 원장이랑 통화하면서 한 달 안에 어머님을 입소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의사한테 돈을 주고 치매 진단서를 받으려고 한대요. 현주는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보여줬어요. 상훈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님, 한 달 안에 어머니 입소시킬게요. 그때까지 자리 만들어주세요. 진단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제가 아는 의사한테 부탁할 겁니다. 돈 주면 해준다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녹음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이게 정말 제가 30년을 키운 아들의 목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처음엔 돈 때문에 어머님을 속였지만 이건 아니에요. 이건 범죄예요. 저는 이제 상훈 씨가 무서워요. 현주는 계속 울었어요.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힘들어도 부모를 요양원에 강제로 보내고 재산을 가로채려 하다니 이게 현실인가 싶었답니다.
저는 바로 민수, 지영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지영아, 당장 내려와라. 큰일 났다. 민수와 지영이가 급히 내려왔고 현주가 가져온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둘 다 충격을 받아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오빠,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지영이가 말했어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이제는 법적으로 대응하셔야 해요. 상훈이 가만히 두면 안 되겠어요. 이 녀석이 선을 완전히 넘어버렸네요. 저도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더 이상 자식이라는 이유로 봐줄 수 없었답니다. 이걸 봐준다면 저는 강제로 요양원으로 가야 했고 삼형제들의 유산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우리는 경찰서로 갔어요. 현주가 가져온 녹음 파일과 함께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이건 사기 및 재산 침탈 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 원장과 의사도 공문서 위조로 처벌받을 수 있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상훈 씨를 소환해서 조사하겠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니까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요. 며칠 후 상훈이가 경찰서에 소환됐어요. 상훈이는 처음엔 모든 걸 부인했지만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요양원 원장과 의사도 함께 조사를 받았고 모두 혐의를 인정했어요.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됐어요. 법정에서 상훈이를 봤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초췌하고 힘없는 모습이었어요. 검사가 상훈이의 범죄 사실을 하나하나 열거했어요. 어머니를 속여서 재산을 가로채려 한 것, 성년후견인 제도를 악용하려 한 것, 요양원에 강제로 보내려 한 것, 진단서를 위조하려 한 것, 모든 게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자식을 용서하시겠어요? 자식이 부모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요?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은 노모를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려 하였고 공범과 공모하여 노모를 요양원에 강제로 입소시키려 하였습니다. 이는 중대한 계획범죄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상훈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제 자식이 감옥에 가게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현주는 상훈이와 이혼 절차를 밟았고 지금은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에 저한테 와서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상훈 씨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끝에 가서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 너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았어. 현주는 울면서 인사를 하고 떠났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자식을 감옥에 보내는 게 옳은 일이었을까요? 저는 지금도 그 선택이 맞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제가 기운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사실 제가 여러분께 아직 이야기를 안 한 게 있습니다. 상훈이가 감옥에 간 지 3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민수와 지영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둘 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상훈이 빚 얘기 들으셨죠? 응. 2억이라고 들었어. 엄마, 그 빚을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상훈이가 아무리 저한테 나쁜 짓을 했어도 제 자식인 건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빚 때문에 상훈이가 그렇게 변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상훈이 빚은 엄마가 갚아줄게. 뭐라고요? 민수와 지영이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상훈이가 엄마한테 그렇게 했는데 빚까지 갚아주시게요? 너희들도 내 자식이지만 상훈이도 내 자식이야. 그 빚 때문에 평생 고생시킬 수는 없지 않겠니? 엄마, 지영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민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신 그냥은 안 갚아줄 거야.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상훈이가 감옥에서 나오면 반성하고 변한 모습을 보여주기 전까지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해. 엄마는 상훈이를 용서하지만 난 다시는 내 자식한테 그런 모습 보고 싶지 않아. 민수와 지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상훈이의 빚 2억을 모두 갚아줬습니다.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결정한 게 있었습니다. 제 재산을 어떻게 할지 말이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민수와 지영이한테 재산을 반반씩 나눠주고 상훈이 몫은 지역 고아원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상훈이가 그렇게 원하던 재산인데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 거죠. 허무하더군요.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어요. 시간이 지나 상훈이가 출소했어요. 저는 상훈이를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대신 가서 제 뜻을 전했어요. 빚은 다 갚아줬으니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하지만 반성하고 변하기 전까지는 엄마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요. 상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후로 상훈이는 정말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지금 저는 민수와 지영이가 번갈아가며 찾아와주는 덕분에 외롭지 않게 지내고 있어요. 두 자식이 얼마나 효자 효녀인지 모릅니다. 상훈이 일이 있고 나서 오히려 더 자주 찾아와요. 어느 날 지영이가 말했어요. 엄마, 상훈이 빚까지 갚아주신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마 저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너도 자식 키워봐라. 그래도 내 자식인데 평생 빚에 시달리면서 살게 할 수는 없잖아. 지영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민수도 말했어요. 엄마, 저희는 엄마가 물려주시는 재산보다는 엄마가 우리를 어떻게 키우셨는지가 더 큰 유산이에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엄마가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가끔 생각해요.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 착했던 자식도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그래도 가끔 민수와 지영이를 통해 상훈이 얘기를 듣고 있어요. 지금은 성실하게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언젠가는 반성을 하고 찾아오겠죠. 다시는 돈 때문에 사람을 배신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연 여러분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나쁜 짓을 한 사람은 결국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의 사랑은 그 모든 걸 넘어선다는 걸. 저는 이제서야 진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